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오늘은 오승현 프로님의 어프로치 영상인데요. 오승현님 채널에서 오승현 프로님의 라운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승현 프로님이 어프로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어프로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내용도 많아서 한편으로 끝낼 순 없지만 최대한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어프로치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길지만 끝까지 시청하시고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골독이 레슨 풀어드려요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오늘은 어프로치의 원리에 대해서 제 아는 지식을 모두 풀어놨습니다. 오늘 오승현 프로님의 레슨을 다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풀어드리는 걸 보신 분과 안 보신 분들은 이해도가 크게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럼 레슨 공유드리겠습니다. 어프로치가 정말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그 채널 저는 보니까. 어프로치 전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프로치 한번 어프로치 가시죠.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스탠스 자체도 저는 네. 약간 이 왼쪽을 조금 열어주는 그런 네. 느낌으로 하거든요. 좀 뒤로 빼-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웨지 전문이라고 한 게 네. 웨지로 뭐 예를 들어서 웨지샷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바운드를 크게 보내기, 아니면 바운드 없이 데우기, 띄우기, 스핀 매기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다 거의 굴리기만 하는데 띄우기 하나만 해도 한 3탄 줄어요. 그래서 이게 어드레스가 보통 의도예요. 저는 그 의도를 많이 알려드려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얼마 전에 계속 80대 중반 치던 분이 웨지 배우고 해외로 갔다 오셨는데 78타 쳤다고 계속 좋아하셔가지고 하는데, 진짜 웨지가 그만큼 타수 줄이는데 조금 좋죠. 일반 웨지샷 할 때, 그러니까 스탠스 자체가 약간 네. 이게 대각선으로 쓰면 네, 헤드 열려있는 거예요. 헤드도 이제 열려서 스탠스 라인 따라가는 그냥 스탠스 라인 따라가는데 헤드는 열려있는 거죠. 헤드는 열고서 맞아요. 그럼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좀 열어주는 만큼 헤드는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작한 위치에서 손이 높아지면 안 돼요. 높네. 네, 높아요, 손이. 최대한 낮게 가야 돼요. 아마추어 분들 잘 보통 처음에 어프로치 하는 거 보면 손목 안 쓰려고 네.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니면 자, 일단 손이 높아져요. 네네. 이 높은 상태로 손이 또 이렇게 낮아지거나 손이 풀리거든요. 일단 손이 높으면 안 돼요. 최대한 낮게 들어야 돼요. 낮게 들어가야 터치 미스가 없어요. 근데 손이 높으면 너무 부정확해져요. 왜냐면 그 아이언이든 높았다 드라이버든 내려왔다 똑같은 거죠. 높았다 내려왔다 이러기 때문에. 그쵸, 똑같죠. 손이 높으면 저도 힘들어요. 되게 틱틱하고 맞는 텍 네. 소리 네. 이런 어. 스크린용 어프로치. 근데 최대한 낮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웨지는 좀 다르게 손으로 이렇게 길게 낮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 뭐가 있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꺾여야 돼요. 손을. 오른쪽 손을 다 꺾어야 돼요. 힌지가 있어야 돼요. 그 힌지 각을 자 여기서 똑같아요. 다시 낮게 유지하면서 회전. 그렇죠. 몸이 무조건 선행. 웨지는 몸이 샷보다 더 빠르게 선행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맞을 때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명치가 이 각이 있기 때문에 손목 힌지 각을 이렇게 치시는 프로 못 봤죠. 네. 다 얘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오른쪽 각이. 이게 살아있으려면 명치가 제자리에 있으면 다 뒷땅. 손목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손목이 이거 아까 그 샷 했던 개념이랑 똑같아요. 난 똑같이 여기다 떨어뜨릴 거야. 근데 명치가 돌아가는 거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맞는 거고. 꺾임 있고 낮게 들어와서 공이 스핀이 딱 내 그루브를 타고 내 공이 그루브를 타고 지나간다 혹은 튀어나간다. 힌지를 걸면 그루브를 타고 공이 튀어나가는 느낌. 이렇게 힌지를 안 넣고 길게 빠지면 내 그루브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 스톱. 백스윙 할 때 거의 뭐 머리가 여기만큼 너무 많이 나가 있죠. 왼쪽으로. 이것도 리센터가 있어요. 웨지도 가운데를 찾아야 돼요. 너무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면은
왼쪽에 체중을 많이 두고 치세요, 아마추어분들이. 그러면 이것도 아까 샷이랑 똑같아요. 공간이 나와야 떨어질 공간 시간도 생기는데, 지금은 거의 이렇게 왼쪽에 너무 있고 백스윙도 더 왼쪽에 있고 백스윙 들어서 왼쪽이죠. 여기서 공 어떻게 못 맞춰? 못 맞춰. 더 왼쪽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왼쪽에 공을 체중을 왼쪽에 놓고 네. 손목 세우시고, 그렇죠. 세우시고 체중 좀만 더 놓지. 여기가 가운데예요. 헤드 열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체중을 살짝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거의 가운데에 가까워요. 너무 왼쪽에 가 있는 건 짧은 채만 10m, 20m. 그렇죠. 거기서 자 이쪽으로, 그렇죠. 불로 들어오고 좀 더 쭉 길게 근데 빠지죠. 지금도 이렇게 손이 되게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맞아요. 좀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 백스윙 할 때 이거였죠. 높아지는 이유는 이동이 없어서 그렇다. 네. 조금 더 우측으로. 다시. 더 오세요. 너무 안 잡아도 돼요. 어프로치도. 어프로치도 오면서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을 깨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프로치는 당연히 왼쪽에 체중 이동이 박혀있다. 적어야 똑바로 그냥 정확하게 칠 수 있다라는 생각. 우측으로 이동 길게 쭉. 그렇죠. 방금 건 이거예요. 내려놓기 전에 상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이제 아까 2번 내려놨잖아요. 네. 2번 내려놓으신 게, 난 저점 찾을 거야. 그러면서 저점 찾으면서 회전했죠. 네.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점 찾기 전에 상체가 나갑니다. 거의 갔다가 네. 지금도 왼쪽에 많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체중 이게 그대로 이렇게 떨어뜨려야죠. 떨어뜨리면서 네. 떨어뜨리면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느낌보다는 떨어뜨리면서 그냥 턴. 맞아요. 턴이 너무 왼쪽으로 가시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면은, 자, 리센터라는 거는 이 축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와, 어드레스로 다시 돌아오는 축을 말하는 건데, 자, 우선 지금 골동님 탑볼, 우측 탑볼 난 이유, 백스윙 안 갔어요, 체중이. 네네. 안 가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나가니까 어때요? 손이 높죠? 네네. 생크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맞아요. 자, 그럼 리센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m만 가능하다고 한 게, 이 무릎 골반 아래 안에서, 이 골반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체중만 박아두고 스윙이 작기 때문에 리센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리센터가 이미 돼 있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른쪽 갔으니까 그냥 왼쪽으로 그만큼만 다시 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맞아요. 더 왼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레슨할 때 가장 주의를 하는 게, 어떠한 한 코멘트에 꽂혀서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스피나웃이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뭐 이런 레슨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체중을 좀 더 미세요. 미는 거에 집중해서 2주, 3주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는 거에. 체중 이동이 아예 그냥 확 잡아드리면, 체중 이동 없이 왼쪽에 박아놓고 치는 거리는 네. 정확히 10, 15 없어도 되는 위치는 이 정도 거리. 여기까지는 15까지는 체중을 그냥 왼쪽에만 두고서 몸만 턴해서 치는 듯한 느낌이고. 그쵸. 30은 얘도 샷이에요. 웨지 샷. 그럼 제 위치 보면은 다리 약간 열려 있죠. 그 다음에 손이 죽어 있지 않아요. 체중 얘도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이치 거의 보면 가운데 쪽 체중이 이렇게 가가 있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 있으면 저도 탑볼 나요. 이 탑볼이 나는 이유는 체중을 왼쪽에 놓고 백스윙 할 때도 왼쪽에 놓으니까 손이 어때요? 높아지죠. 그럼 이 높아진 손은 풀리거나 몸으로 뒤집지 않는 이상은 탑볼을 안 내기 힘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몸의 중심은 최대한 가운데 두고 손목 약간 세우고, 백스윙도 30 정도면 거의 웨지 샷이니까 약간 이렇게 와줘야 돼. 그래야 들어올 시간도 생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없으면 안 돼요, 오히려. 스키 타는. 근데 이게 뭐 움직인다고 해도 극히 조금 움직여요. 네. 보시면 그렇다고 제가 뭐 오른쪽으로 확실히 가라는 게 아니라, 전보다 그렇게 잡아놓는 것보단 간다는 느낌이 낫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뭐 간다 해도 조금 가죠. 보통
공을 띄워야겠다면 왼발에 놔야 돼요. 네. 왼발에 놓는데 왼발에 놓은 상태에서 어드레스 들어갈 때 절대 체중이 우측에 있으면 안 돼요. 왼쪽 그대로. 왼쪽 그대로 있는데 자 만약에 스핀을 먹일 거예요. 네. 그럼 깎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여는 거예요. 아예 어드레스 때부터 체가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왼다리 놓고 스탠스 열어요. 네. 체중 왼쪽에 놓고 자 이때 손목 움직임이 또 달라요. 아까 일반 어프로치 할 때 힌지가 들어갔죠. 네. 얘는 여기서 이 손목에 힌지가 안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왼손이 들면 안 돼요. 이러면 생크 나요. 그대로 꺾어야 돼. 벙커샷 하듯이 이렇게 꺾어주는 느낌이에요. 꺾이는 느낌. 체중 왼쪽에. 그게 약간 조합이네요. 약간 스탠스를 쓰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손목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의도를 어드레스로 의도를 일단 잡아요. 이렇게 칠 거야. 이렇게밖에 안 되게 맞게 할 거야. 이걸 잡아놓고 그거에 지금 따라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좀 전에 치였을 때 띄울 때는 네. 그 상체의 포지션은 네. 이거 이제 타겟 방향인가 아니면 이렇게 좀 열어놓고 왼쪽. 아예 열어놓고 네, 아예 열어놓고. 바깥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깥쪽으로 빼기 위해서 연 거야. 똑바로 서서 열면 생크 났어요. 네. 바깥쪽으로 빼서 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왼손 등이 돌아가면 안 돼요. 네. 제가 돌아간 상태로 쳐볼게요. 전 잘 맞는데 생크 나요. 원래 생크 나요. 모형이 맞는 거 네. 같아서 생크 나. 원래는 생크가 나요. 네. 이 헤드를 열어요. 열어야 돼요. 열고 공이 더 왼발. 그렇지. 아예 왼발. 그렇죠. 아예 왼발에 두고 체중은 왼쪽. 네. 자, 그리고 저 있는 쪽으로.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냥 몸만 두고 거기서 더 왼쪽으로 빠진다 생각해요. 채 더 저 있는 쪽으로 쭉 길게 빠지세요. 그렇죠. 저게 무서워서 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금 풀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헤드 더 열으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손목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손목으로 손목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손등이 돌아가기 쉽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목 세우고 헤드 좀만 더 열고 저 있는 쪽으로 그대로 빼세요. 자, 손 이쪽으로. 그럼 그렇죠. 오 신기하다. 더 완만하게 들어올수록 공이 뜨기만 하고 스핀량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먼저 한번 쳐보면 앞핀이에요. 네. 앞핀인데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포대 그린인데 앞핀이에요. 네. 근데 보통 스핀을 걸면 첫 바운드가 좀 넘어가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럴 때는 공만 떠야 돼요. 이렇게. 공이 위로 뽕 떴다 부드럽게 착지해야 되는데 그런 스윙을 할 때 보통 저희는 힌지 안 나요. 그냥 길게 빠져요. 이 접근각 자체를 이렇게 완만하게 그루브를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내 공을 이렇게 끼워 올려주려고 완만하게 들었다 완만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높은 레벨로 가게 되면 꼭 필요해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힌지를 넣는 건 스핀을 넣기 위해서고 힌지를 안 거는 거는 공을 띄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의도가 있어요. 힌지 안 넣고 쳐볼게요. 그러면 공이 발사각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엄청 뜨네. 엄청 떠요. 이렇게 공이 최대한 천천히 가게끔 해주는 거고 힌지를 넣으면 잠시만요. 공이 안 보이네. 플라이트가 이렇게 떴죠. 네. 그리고 똑같은 스윙이에요. 근데 힌지를 걸면 좀 더 앞에 가죠. 근데 공도 빠르게 갔어요. 그쵸? 거리는 똑같고 웨지 세계는 오묘하네요. 웨지가 오히려 더 이게 종류가 정말 많아요. 아. 어떻게 쳐야 될지. 웨지는 상황이 많아요. 스탠스도 닫아놓고 왼발에 놓으면 이건 더 띄우겠다 이렇게 풀어서 더 띄우겠다 이렇게 풀어서 진짜 거리 컨트롤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리듬은 똑같아요. 웨지는 그 거의 보통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는 건데 네. 리듬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웨지도 의도가 있어요. 러닝 어프로치는 템포가 빠르고요. 네. 노멀 어프로치는 러닝 어프로치보다 템포가 조금 더 느리고 띄울 땐 템포가 더 느려요. 템포라고 하면 이거예요. 러닝 어프로치예요. 네. 하나, 둘. 스윙이 빨라요. 왜냐면 내 그루브를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튕겨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하나, 둘. 빠르죠. 공이 나가는 속도가 빠르죠. 네. 그게 템포가 빨라서. 노멀 어프로치 할 때 하나, 둘. 템포가 조금 다르죠. 이것도 의도예요. 웨지는 그냥 내가 의도를 어떻게 하고 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저 띄울 거예요. 하나, 둘. 와, 이게 거리가 이거밖에 안 나가는구나. 아, 저는 이제 스윙 크기를 보고서 네. 한 30m 나갔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막 10m, 막 15m 이거밖에 안 나가서 그래서 사실 저는 러닝 어프로치 아까 하셨을 때도 네. 러닝 어프로치는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서 좀 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린 자체가 저희 아마추어 치는 그쵸. 홀이 엄청 길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엄청 적게 나가서 사실 되게 놀랐어요. 제 거 보면은 저 러닝 어프로치 할 때 쭉 가만히 있죠. 네. 저는 그냥 채만 이렇게 떨어뜨리는 느낌인데 명치 여기 받고 그냥 뒷땅 난 거예요. 명치가 12시면 뒷땅, 10시면 정타. 너무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오히려 아마추어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원위치 시키면서 저 명치 동쪽 보면 뒷땅인 거니까 10시로 가면 정타고.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땐 너무 깊어지면 안 돼요. 깊어지면 안 돼요. 아, 이게 10m밖에 안 나가는 게 되게 근데 신기하네. 지금 템포가 좀 빨랐죠. 네네. 그러니까 조금 굴린 거고 템포를 조금 더 천천히 하면 마음속에 항상 숫자를 세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약간 띄울 그렇죠. 때 약간 이건 그냥 노멀. 근데 띄워야 되겠다. 그럼 이 숫자가 조금 더 늘어지면 도움이 되겠죠? 그룹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띄우겠다. 하나, 이게 아까 저희 노멀까지 했잖아요. 네. 런닝 어프로치는 또 다른가요? 러닝 어프로치는 치는 방법은 다 비슷한데 방금처럼 템포가 조금 더 빨라지면서 공이 튀어나가게 해요. 그 스윙 크기가 조금 더 절제돼요. 딱딱. 러닝 한번 해보실래요? 자, 러닝 어프로치 할 때 스탠스는 좁혀야 돼요. 자, 그리고 공이치도 조금 더 오른발에 있을 거고요. 방금 제가 한 대로 떨어뜨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떨어뜨려 보세요. 한번. 아니요, 그냥 떨어뜨리기만. 네, 채만 떨어뜨릴게요. 이것도 세워. 네, 세워요. 그렇죠. 스톱. 1시죠. 네. 12시로 들어오겠죠. 그럼 몸이 조금 더 열려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그 템포가 지금 노멀 어프로치 할 때 템포랑 비슷해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오고, 조금 더 간결하게 로버트처럼 움직여야 돼요.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 짧게 딱딱. 마음속으로 하나, 둘 이거 세면 하나, 둘. 그렇죠. 오, 이것도 느낌이 다르네요. 그죠? 와. 스피닝 2000. 자, 하나, 둘. 그렇죠. 이게 러닝이에요. 근데 그립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쵸. 짧게 잡고. 그 웬만하면 그립에 힘을 들어가셔야 돼요. 어프로치 할 때 손에 힘 빼면 손목 다 풀립니다. 하나, 둘.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체중이 왼쪽에 가 있는 거. 그쵸, 가 있죠. 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 그대로 유지할 자신 있으면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 이제 스윙 크기 조금 더 크게 해서 러닝 어프로치 해보세요. 한 20, 25? 그럼 캐리로 한 16 떨어지게. 와, 이거 하나만 마스터해도 한 세트나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그렇죠. 볼이 좀 튀어나가죠. 네네. 자, 이거랑 자 이렇게 치는 거 하나. 근데 지금도 골동님이 약간 들어오는 접근각 자체가 인투 아웃인 게 볼 출발이 더 우측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더 12시에서 왜냐면 이것도 샷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힌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12시로 가 있으면 채는 다 우측으로 가요.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몸이 더 열려줘야 힌지가 유지됐을 때 헤드가 타겟으로 가요. 조금 더 열려요. 근데 많이 열리니까 어때요? 손 끌고 올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 테이크백은 이대로 가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힌지를 그렇죠. 들어가는 하고 거죠. 그대로 이제 몸만 이렇게 맞아요. 그 웨지는 거의 아웃인으로 치시는 게 좋아요. 인아웃은 웨지 하기 좀 힘들고 아웃인으로 치는 게 좋아요. 의식 자체. 의식 자체가 그냥 아예 좀 바깥으로 그렇죠. 뺀다는 웨지는 거의 헤드를 사선으로 놓고 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조금 전보다 공이 부드럽게 갈 거예요. 네. 힌지 타이밍이 네.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거의 이게 손목을 꺾으면서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걸 그만큼 유지하고 그만큼 낮게 들어오면 돼요. 먼저 꺾으면서 테이크백이 가고 네.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죠. 그만- 맞아요. 그때 주의해야 될 게 손으로 끌고 오면 안 돼요. 공 쪽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손으로 샷이랑 끌고 오면 안 똑같아요. 된다는 말이 이거를 손으로 치면 안 돼요. 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몸만 그렇죠. 여기서 다시 이 공 쪽으로 손이 꺾은 만큼 낮게 들어와 주는데 몸이 열려서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손바닥이 공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치시는 원인이 대부분 아까 처음에 쳤을 땐 이렇게 낮게 뺐었거든요. 이렇게. 이 손이 오른쪽 손이 이렇게 주도해주는 느낌으로 손목을 너무 안 쓰고 치시는 분들은 손으로 치려고 해요. 이렇게. 이런 느낌. 네.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게 힌지 꺾죠. 네. 그럼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샷이랑 떨어뜨리는 느낌인데 내 몸이 명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공 쪽이 아니라 공 쪽 왼쪽이라 자연스럽게 힌지각이 유지가 되면서 들어와 주는 거예요. 아까 샷에서 떨어뜨리는 느낌 12시, 11시, 10시 그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 자체가 그대로 좀 유지한다고 유지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 상태에서 네. 손목을 꺾으면 그쵸. 그대로 돌면 이게 뜨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힌지를 걸면 네. 당연히 이만큼 뜨어지니까 그렇죠. 치는데 이게 결국에 손목을 푸는 건가요? 아니요. 푸는 건 아니에요. 왜 안 풀리냐면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는 안 되실 건데 여기까지. 그렇죠. 얘도 어쨌든 이동이 있어요. 중심에. 근데 손이 낮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안 풀리죠. 거기서 몸이 돌아오세요. 신기하네. 왜 이렇게 되지? 그냥 유지가 된 채로 돌 수 있게 되죠. 저점을 다시 찾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점을 찾아주니까 네. 이게 근데 반대로 힌지를 해볼게요. 해도- 힌지 걸어보세요. 자, 쭉 올라가세요. 그렇죠. 여기서 떨어지지 말고 그냥 도세요. 못 맞추죠. 네. 공 못 맞춰요. 다시 맞추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냥. 그렇죠. 다시 힌지 걸고 맞추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냥 손목 유지하고 몸으로만 도세요. 오히려 뭔가 조잡한 움직임이 더 생겨요. 근데 저점을 안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웨지 개념이랑 샷 개념이랑 비슷해요. 샷도 똑같아요. 샷도 똑같이. 어프로치를 할 때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은 바로 오픈 스탠스입니다. 거의 5년 전인 예전에 동네 골프장에서 어프로치를 받을 때도 오픈으로 스탠스를 서래요. 그냥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서서 쳤습니다. 우선 오픈 스탠스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해요. 오픈 스탠스는 왼발을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 왼발을 조금 뒤로 뺀 상태. 자, 이러면 골반까지는 돌아가지만 상체는 타겟 라인과 수평이죠. 여기까지가 오픈 스탠스라고 말씀하시는 프로님이 계시고 아예 전체 스탠스를 좌양좌해서 발, 무릎, 골반, 어깨까지 완전히 이렇게 왼쪽을 보고 있는 걸 오픈 스탠스라고 하는 프로님들이 계세요. 아마 유튜브를 찾아봐도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우선 제가 이해하는 오픈 스탠스는 하체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상체까지 왼쪽을 봐주는 것이 오픈 스탠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픈 스탠스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좌양자를 얼마의 각도로 하냐는 거죠. 기본 어프로치는 아주 살짝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왜 오픈 스탠스를 서야 하냐? 그 이유는
첫 번째, 프로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인데 어프로치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교함이 우선이니까 이미 임팩트 때 자세를 만들어 놓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픈을 한 만큼 체중이 약간 왼쪽에 실리니까 임팩트 때 뒷땅 발생할 확률이 적어진다. 세 번째는 아웃인 스윙을 위함입니다. 어프로치는 공이 잘 서야 하잖아요. 너무 구르면 공이 어디에 멈출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왼쪽을 보고 선 만큼 헤드가 몸 앞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아웃인으로 치면 탁구에서 커플처럼 백스핀이 더 발생해서 공이 더 잘 서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드는 의문, 왼쪽을 보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더 이렇게 좀 여는 거예요. 공의 출발 방향은 스윙 궤도보다는 헤드의 면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영향을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본 만큼 헤드를 오른쪽으로 열은 거예요. 오픈 페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웨지는 로프트가 52도, 56도, 58도, 60도 막 이렇잖아요. 이렇게 로프트가 누우면 누울수록 공은 이제 좀 앞으로 가는 성향보다는 위로 가는 성향이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열릴수록 방향이 조금은 보정이 되는 거죠. 다만 헤드가 이렇게 열릴수록 아마추어는 더 맞추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60도 이런 웨지들은 아마추어가 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헤드가 이렇게 열리면 공은 어떻게 될까요? 헤드가 열리면서 공은 더 위로 뜨기 때문에 공을 띄울 때는 더 오픈 스탠스를 서고 헤드는 여는 겁니다. 반대로 러닝 어프로치처럼 공을 이렇게 굴릴 때는 굳이 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탠스는 더 스퀘어하게 쓰고 헤드도 타겟 방향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러면 공이 똑바로도 굴러가고 공이 더 잘 탑스핀이 먹어서 굴러가겠죠. 스탠스와 헤드 페이스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 어드레스의 의도대로 공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조합이라는 말도 했고요.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무작정 오픈 스탠스, 오픈 페이스를 치는 게 아닙니다. 어프로치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 백스윙, 다운스윙의 턴의 방향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어프로치가 프로와는 다르게 좀 어색한 분들을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실 거예요. 바로 턴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프로치 어드레스의 경우 척추각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이 척추각대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초보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제 백스윙 영상에도 있지만 바베큐 굽듯이 이렇게 쇠꼬챙이대로 꽂혀서 척추가 꽂혀서 이렇게 우양우 좌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스윙 때는 척추가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 백스윙이 되고 다운스윙 때는 이렇게 몸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 척추각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양우 좌양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때는 이렇게 우양우가 되어야 되고 다운스윙 때는 좌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깨닫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단순히 제자리에서 이렇게 우양우 좌양자가 아니라 작은 스윙이라도 우양우 할 때는 체중이 오른쪽으로 그리고 좌양자 할 때는 체중이 왼쪽으로 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이렇게 힌지를 걸어도 공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어프로치 샷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 제가 이번에 지적당했던 건데 체중이 얼마나 이동해야 돼? 얼마나 더 왼쪽으로 나가야 돼? 라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백스윙 했으면 리센터가 끝입니다. 백스윙은 체중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어드레스보다 더 왼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턴을 하고 어드레스 때보다 더 이상 왼쪽으로 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해야 팔도 안 쓰고 제자리에서 딱 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이렇게 나가면 결국에는 팔을 어떻게든 써야 되고 체중이 덜 가도 팔을 쓰게 돼요. 이렇게 밀게 되죠. 그냥 팔은 이 삼각형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을 안 쓰는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공위치예요. 프로님이 레슨 중간에 계속 공위치가 어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공이 왼발에 있을수록 공은 뜨고 공이 오른발에 있을수록 공이 낮게 간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공이 이렇게
왼발 쪽에 있을수록 어디를 했을 때 헤드의 로프트가 점점 이게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누워지게 되고, 오른발에 있을수록 로프트가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해보시면 알아요. 로프트가 이렇게 누우면 당연히 위로 뜰 수밖에 없고, 이게 세워질수록 탄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4번 아이언보다 9번 아이언이 더 높게 뜨는 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건 일반 아이언 샷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 하면 탄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공을 오른발에 두고 치면 로프트가 죽기 때문에 탄도가 더 낮아져요. 거리는 더 나겠죠. 반대로 이렇게 왼발에 둘수록 공은 더 뜨고, 그래서 80m 정도 남았을 때 뭐 58도로 오른발에 놓고도 눌러서 칠 수도 있고, 52도로 왼발에 놓고 띄워서도 거리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공 위치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기본은 항상 뭐 가운데보다 살짝 왼쪽이지만 어디에 공이 있든지 맞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오늘 어프로치 영상을 봐보세요. 아마 눈이 확 트이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프로치는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앞으로 오승현 프로님께 더 배우면 다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어프로치 영상은 순서를 제가 재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만약 순서대로 모든 코멘트를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멤버십에서 컷 편집 버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지드렸던 대로 1월 30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구독자 5만 기념 라이브를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예상하는데 한 분만 들어오셔도, 아니 아무도 안 오셔도 진행할 테니까 연휴 마지막 날 심심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골프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스윙, 바디스윙, 프로님들 레슨 뭐 헷갈리진 않는지, 독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채널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하면 좋은지 등을 주제를 정해 놓긴 했는데 그냥 자유롭게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